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제32회 미래지속가능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죠. 오늘 또 공교롭게, 내일만 지나면은, 추석 연휴입니다. 10월로 접어드는데, 8월 29일, 30일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9월 2일에 국회로 정부 예산이 이첩이 됐고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뭐 한 해에 우리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확정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들 심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좀 참 암울합니다. 현재 좀 암울하고 왜 암울하신지는 아시겠죠. 각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정말 그 최근에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큰 폭으로 교부세들이 좀 줄고 있고 내년도 이제 국가 예산 전체 자체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쳐나가기 위한 재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직접적인 영역은 아닙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한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이제 순서대로 그 이후에 하나하나의 중요한 사업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본 표죠. 2.8% 정도 전체 지출 예산이 656.9조, 657조 정도입니다. 이렇게 적게 인상이 됐다.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가 됐던 뭐 도매 물가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폭보다 더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리띠를 많이 졸라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이미지는 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포그래픽 자료이고요. 그 중에 소위 말하는 지역이나 지방,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 노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물론 이게 양질이냐, 뭐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다 보는 거기 때문에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겠다, 늘려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이제 표를 보시면 금년까지 아직 뭐 금년이 진행 중입니다만 금년까지는 노인 인구의 9.3% 수준에서 노인 일자리를 10% 두 자릿수 10.3% 수준으로 1%라는 게 굉장히 크죠. 저희가 수학에서는 뭐 그냥 할 때 1%면 얼마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에서의 1%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88만 명 수준에서 103만 명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해서 어쨌든 공모사업은 아닙니다만 국고보조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청년 단위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 체감형 지원을 하겠다. 수많은 예산들이 청년의 어떤 주거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은 줄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 계층에 맞게끔 예산이 늘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도시형 교통수단에 있어서 물론 이제 농촌형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K패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겠죠. 도시명 대중교통수단에서 특히 이 K패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을 통해서 좀 체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이제 그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심화되고 있는데, 이 은퇴 이후에 중장년층들이 귀농귀촌을 꿈꾸면서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인구를 유지하는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이 젊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영농의 꿈을 가지고 정착하게끔 만드는 그런 예산들, 특히 이제 정착하려면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금년도에는 이제 신규 4개소였습니다만 내년 신규 8개소로 늘리겠다.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응모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자체는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정부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1,000억,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1,000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1,000억에서 약 3,000억 정도 모펀드를 만들겠다는 건데, 역시 이 펀딩은 기회발전 특구,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과 다 관련되어 있는 연계 개념들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기초작업들이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방점이 생활인구 확충으로 쓰여 있죠. 생활인구 확충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아무리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 생활인구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대응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활인구 확충이라고 나는 그 좀 포괄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프로젝트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많이 된다. 그리고 창업벤처,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과, 그리고 산단들이 많이 있죠. 지역에 산단들이 많이 있어서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그대로 잘 집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표 중심의 예산 분석은 우리 포럼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요청하시면 저희 편람이나 아니면 교재, 그리고 각각 사업에 대해서 분석 자료들을 저희 뉴스로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그때그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거의 유일하게 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 기준으로 한 3,500억 정도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이 내년도에는 이제 제로 전액 삭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도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예산은 더 줄고 교부세 자체도 작게는 600억부터 크게는 2,000억씩 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 고향사랑 기부제는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죠. 국가재정이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기 바란다는 그런 선언적인 그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행안부 특징을 잡을 수 있고요. 국가 예산의 이제 지출 예산이 많이 늘지 않으면 그 지난해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특히 이제 공모 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보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체부를 보겠습니다. 문체부 인포그래프는 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한 2, 3년 동안 이 AR, VR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스마트화를 통해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줄었고요.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보편적 문화복지, 보편적 문화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이나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문화관광 사업을 발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별화된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된 유유폐 시설 공간을 활용한 그런 지역 특화형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지자체를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물론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자체 자체적인 체육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용률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체육 시설을 유지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흡 사업입니다. 미흡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축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문체부에서 핵심은 문화겠죠.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이 상단에 자꾸 지역 소멸 대응이라고 쓰여 있고요. 지방 소멸 대응이라고도 또 사업명이 나와 있고요.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역과 지방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방 소멸 대응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 대응으로 일치함이 좀 적절치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쨌든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특히 뭐 생활 인구가 됐던 체류형 관광각이 됐던 그러한 인구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고, 유유폐 산업시설 이런 공간들을 다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리뉴얼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나온다. 다만 이제 문체부 사업을 보면 제가 전주시의 한식 문화를 보면 음식수가 뭐 30개, 40개, 50개씩 나오는데 물론 이제 남기기도 합니다만 하나의 반찬에 많은 양을 주지는 않죠. 문체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처 3, 4개 합친 그 보조 사업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유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밑에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들을 좀 통합을 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단위 사업 밑에서 세부 사업과 내역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러한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에 또 증액되는 사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뭐 시장, 야간 관광, 뭐 워케이션, 반려동물, 열린관광, 무장애, 스마트 관광도시, 폐광, 유유폐죠. 유유폐 관광, 이런 사업들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다 내년도에 또 증액이 된다. 이 사업들은 또 공통적으로 다 공모사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아직도 스쳐 지나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꼭 내년도에는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지자체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꼭 도전을 해 보십시오. 이 제가 설명되어 있는 유튜브 포럼을 보면 이 빨간색의 유튜브 영상물이 있는데, 이 영상물은 시간 관계상 제가 플레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좀 문의를 하시거나 전체적인 공개 교육이나 워크샵 때 그런 설명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입니다. 농림부는 역대 최초 최대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놨죠.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실감되지는 않고, 다만 이 농림부는 예산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줄면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으니 기본적으로 최대 최초라고 선언적으로 나온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인구 감소 지역이나 지방 소멸 위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특히 보통 말씀드렸지만 청년 영농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고,
영농 현장에 가보면은 인구 감소 문제도, 영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고령화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영농 현장의 스마트화를 계속해서 고도화 시켜 나가는지, 이런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림부 사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농림부 사업만 따로 떼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정부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을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산의 편성 단위가 단위 사업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단위 사업의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문장에 농촌 용복합 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이나 농촌 휴양시설 현도지구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밑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기존의 이 농촌 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농촌 오타가 났네요. 관광 활성화 사업들은 사업이 통합되거나 개편, 일반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위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되거나 함으로써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이 제로가 되거나 기존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몇천억 단위로 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농기센터나 농촌 정책과나 이런 쪽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예산 분석을 하실 때 이 단위 사업의 변화나 회계 이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도 역시 청년 농업 관련해서 스마트화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림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농진청에서도 우리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이제 종합가공센터나 상품 개발 공간, 신규 설치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공모 사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지정 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인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아직도 없는 지자체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나 농산물 상품개발 공간 이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년도에 꼭 지원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는 뭐 SOC 예산이 가장 많죠, 당연히. 근데 문체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 산업을 발굴하는 데 예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도 이 빈집 등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인천에 적수 사고가 있었죠. 적수는 빨간색 수돗물입니다. 틀었는데 빨간색 물이 핏빛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난 한 3년 동안 진행이 됐죠.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은 이제 구축이 종료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순환보직에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상에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특히 이제 상수도 관련된 사업은 없어졌다. 이제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시군비로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환경부의 부처 직접 편성 예산으로 진행됐던 뭐 재활용 수거선별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소똥, 돼지똥, 뭐 닭똥, 이런 똥들을 이용해서 통합 바이오가스화하는 설치라든지, 바이오가스 활용의 청정 수소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플라스틱, 비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열 분해하는 이런 시설들을 이제 지역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겠다, 인프라 구축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나온다고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님비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범 사업들이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이제 본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는 이제 지정 보조 방식인데 현재까지는 공모 사업으로 나오게 되니, 특히 나비스 등을 통해서 매달 나오는 뉴스레터를 잘 살펴보시고 공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촌 활성화 사업은 이제 지원을 폐지했다.
라는 거고요. 13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139억이네요. 139억 정도 좀 감익이 됐고, 그리고 뭐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의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예산 편성 회계 기준에 따라서 빈번하게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2천억 정도가 내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산림청에서. 제가 한 게 발표를 한 겁니다. 보도자료로.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도 전액 삭감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정확한 정보를 예산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실수들을 하시는지. 그게 아니고요. 전액 삭감이 되면 안 되죠.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한 2,500억 정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사실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이 기후 대응 기금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균토 회계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관점에서 보면 기후 대응 기금은 제로가 돼서 전액 삭감이 된 게 맞고, 균토 회계 관점에서는 2천억 정도가 전액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회계 이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전액 삭감이라고 해서 혼선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더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이거 전액 삭감됐구나 스킵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와 산림청에 확인을 하셔서 그 사업의 존폐 여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기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사업 구조 조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아예 없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사업명이 바뀌거나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의 하이어라키가 바뀌거나 해서 조금 이제 혼선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존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화형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중기부에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렇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의 위계 구조에 따라서 빈번하게 해석이 오류되는데, 금년 2023년도 기준하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54억 정도네요. 54억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세부 사업이 아예 없어지고 내역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역 사업까지는 예산안 발표를 할 때 내역 사업까지 얼마 하겠다라고 구체화돼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 1월 이후에 대통령실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업무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세부 사업, 그러니까 세부 사업에서 내역 사업으로 위기 규조만 바뀌었는데 정부에서는 중기부에서는 전액 삭감됐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잘못되어 있는 보도 방식입니다. 그네들은 알고 있으나 지방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여전히 그런 위계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예산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이제 일시에 갑작스럽게 고용이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군산의 지휘 사태라든지 아니면 적경 지역에 뭐 군부대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고용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좀 없어진다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그리고 무의미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협회나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나 그런 이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들의 지원금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밝히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부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 의미 없는 사회적 기업이겠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사회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이제 없앤다.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데, 직접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이 부가치를 창출해서 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뭐 5대 전략의 9대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 안에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유 특구, 도심융합 특구, 문화특구 4대, 특별하게 이제 4대 특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재까지 52개의 특구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4대 특구도 다 그 안에 있거나, 특히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특구 제도가 가지지 못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좀 줌으로써 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또 전체적인 이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해 나가겠다, 뭐 이런 발표 자료와 함께 정부 예산안의 전체적인 총괄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Q&A를 해주시면은 그때그때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거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으나 크게 보면 금년과 비교해서 공모사업의 가지수나 국고보조 사업의 가지수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예산이 일시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여전히 있을 건 있고, 또 새로운 건 여전히 또 새롭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현실은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 봐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2024년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